여러분, 혹시 여름철 텃밭이나 베란다 화분에서 식물들이 힘없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뜨거운 태양과 습한 장마철은 식물들에게 그야말로 최악의 시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버렸던 어떤 흔한 가루 하나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여름 식물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낼 놀라운 구원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닷하고 남은 평범한 나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를 그저 지저분한 찌꺼기로 생각하고 버리지만 사실 이것은 정원사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기적의 마법 가루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식물들이 올 여름을 얼마나 건강하게 버텨내는지 보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평범한 가루가 어떻게 식물의 생명을 구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재해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농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숲을 불태우고 그 자리에 씨앗을 뿌리는 화전 농업을 했습니다. 왜 굳이 힘들게 나무를 태웠을까요? 그것은 불에 타고 남은 재가 흙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는 단순히 나무의 잔해물이 아닙니다. 식물이 땅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빨아들인 귀중한 미네랄과 영양분들이 농축되어 남은 결정체입니다. 특히 나무를 태운 재에는 칼륨과 칼슘, 그리고 인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식물의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핵심 성분들입니다. 현대에 와서 화학 비료가 등장하면서 재의 가치가 잊혀졌지만 최근 친환경 농법이 주목받으면서 그 위대함이 다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극심한 여름철 환경에서 재는 화학물질이 줄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치유력과 면역력을 식물에게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이 오래된 지혜를 현대의 텃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놀라운 능력은 바로 즉각적인 천연 영양 공급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잦은 비와 장마로 인해 흙 속에 있던 귀중한 영양분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이것을 흔히 용탈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때 식물이 기운이 없다고 생각해서 요소 비료 같은 질소질 화학 비료를 듬뿍 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름철 식물을 더 빨리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더위로 스트레스를 받은 뿌리에 독한 화학 비료가 닿으면 뿌리가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재가 완벽한 해결책이 됩니다. 순수한 나무재에는 칼륨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칼륨은 식물의 수분 조절 능력을 키워주고 줄기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름 땡볕 아래서 잎이 축 늘어지고 생기를 잃은 오이 묘종을 상상해 보세요. 물을 주어도 잎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영양과 수분 흡수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때 오이 뿌리 주변 흙에 나무재를 한 줌 얇게 흩뿌려 주시면 됩니다. 재에 있는 수용성 미네랄은 물에 닿자마자 빠르게 녹아들어서 식물에게 흡수됩니다. 며칠만 지나도 축 처졌던 잎이 다시 빳빳하게 일어서고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부작용 없이 식물의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처방전인 셈입니다. 흙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은 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많은 텃밭 가꾸는 분들의 최대 골칫거리, 바로 끈적끈적한 불청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철 비가 오고 나면 어디선가 나타나 밤새 애써 키운 상추나 배추 잎을 갉아먹는 녀석들이 있죠. 바로 민달팽이와 달팽이들입니다. 흔히 이 녀석들을 잡기 위해 독한 살충제를 뿌리거나 맥주를 종이컵에 담아 유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살충제는 우리가 먹을 채소에 뿌리기 찜찜하고 맥주 트랩은 매일 비워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 놀라운 물리적 방어력이 빛을 발합니다. 달팽이의 피부는 아시다시피 항상 축축한 점액질로 덮여 있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쟤는 수분을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상추밭 주변이나 식물 둘레에 쟤를 빙 둘러서 선을 그어보세요. 마치 마법의 방어막처럼 말입니다. 달팽이가 먹이를 찾아 이 쟤로 만든 선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 쟤가 달팽이 몸의 수분을 순식간에 흡수해버립니다. 이는 달팽이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절대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밭에 나가보면 애지중지 키운 잎채소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화학물질 한 방울 쓰지 않고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달팽이를 막아내는 완벽한 친환경 방제법입니다. 다만 비가 오고 나면 제가 씻겨 내려가니 비가 그친 후 다시 뿌려주시는 것만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살펴볼 쟤의 놀라운 역할은 토마토나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구세주 같은 정보입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토마토가 탐스럽게 열릴 때쯤 갑자기 열매 밑부분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현상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배꼽 썩은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보 농부들은 이것이 벌레가 먹었거나 전염병에 걸린 것이라고 오해하고 멀쩡한 식물을 뽑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병균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뽑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히 흙 속에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생리장애일 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영양 결핍인 것이죠. 이때 밭에 뿌려주는 구원투수가 바로 쟤입니다. 나무재의 구성 성분 중 20%에서 많게는 30%가량이 바로 천연 칼슘입니다. 토마토 꽃이 피고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흙에 쟤를 섞어주거나 윗거름으로 뿌려주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쟤에서 나온 칼슘이 식물 전체로 퍼져나가 열매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미 배꼽이 썩기 시작한 토마토 밭에 쟤를 처방한 며칠 뒤 새롭게 열리는 토마토들은 상처 하나 없이 윤기가 흐르고 단단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싸고 흡수가 느린 석회비료나 굴껍질을 사서 가루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쟤 한 줌이 훌륭한 칼슘 영양제가 되어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여름 과채류를 수확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비밀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식물의 진액을 빨아먹는 지독한 흡즙성 해충, 진딧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덥고 건조한 여름날 새순이 돋아나는 곳을 유심히 보면 새까맣거나 초록색인 작은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식물이 말라 죽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진딧물 약을 치면 좋겠지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키우는 베란다 텃밭이라면 농약 사용은 상상하기도 싫으실 겁니다. 여기서 쟤를 이용한 특별한 살충액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빈 페트병에 종이컵 한 컵 분량의 나무재를 넣고 물을 가득 채운 뒤 잘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가만히 두면 쟤는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노란빛의 물이 뜹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 진딧물 기피제인 잿물입니다. 이 잿물만 조심스럽게 따라내어 분무기에 담아주세요. 진딧물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장미꽃 봉골이나 깨씹 뒷면에 이 잿물을 흠뻑 뿌려줍니다. 잿물은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진딧물의 연약한 피부를 자극하고 숨구멍을 막아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잎을 확인해 보면
그토록 징그럽게 붙어있던 진딧물들이 말라서 떨어져 나가고 잎사귀가 다시 깨끗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해충을 효과적으로 쫓아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친환경 살충제. 오늘 당장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로 제가 활약하는 곳은 바로 퇴비장입니다.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름철에 나오는 수많은 잡초와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퇴비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에 퇴비 더미를 방치하면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와 온갖 벌레들이 꼬여서 이웃집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냄새나는 퇴비는 실패한 퇴비라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냄새를 아주 극적으로 잡아주고 훌륭한 퇴비로 탈바꿈시키는 마법의 가루가 바로 죄입니다. 과일 껍질이나 잡초를 퇴비장에 한층 쌓고 그 위에 얇게 흩뿌리듯 나무재를 한 겹 덮어주세요. 마치 시루떡을 만들 때 층층이 고무를 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다공성 구조,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이 주변의 악취 분자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수치 냉장고 냄새를 잡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일주일 뒤 냄새가 진동하던 퇴비장 뚜껑을 열어보면 역겨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숲속의 흙 냄새처럼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에 포함된 미네랄 성분은 흙 속의 유익한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어 퇴비가 숙성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켜줍니다. 악취도 잡고 영양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바로 장마철만 되면 찾아오는 공포의 하얀 가루병, 즉 흰가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호박이나 오이, 참외 같은 덩굴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잎사귀에 마치 누군가 밀가루를 흩뿌려 놓은 것처럼 하얀 반점이 번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은 곰팡이 포자가 원인인데 덥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 장마 기간에 미친 듯이 번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얀 가루를 닦아내려고 애쓰거나 독한 살균제를 뿌리지만 쉽게 낫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재의 알칼리성 성질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균은 약간 산성인 환경에서 가장 잘 번식합니다. 그런데 잎사귀 표면에 물에 연하게 희석한 잿물을 뿌려주거나 아침 이슬이 맺혀 있을 때 고운제를 체에 받쳐서 잎 위에 솔솔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잎사귀 표면의 환경이 순식간에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곰팡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갈 수 없는 최악의 환경, 마치 염산 테러를 당한 것과 같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얗게 변해가던 호박잎에 잿물을 뿌려주고 며칠 뒤 관찰해보면 하얀 곰팡이 포자들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누렇게 말라 죽는 통쾌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장마가 오기 전 미리 잎에 조금씩 뿌려두면 올여름 텃밭은 곰팡이 걱정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과학적인 방제법입니다. 일곱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텃밭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토양 산성도 조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텃밭 흙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산성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산성비가 많이 내리고 화학 비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흙은 점점 강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흙이 산성화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주어도 식물의 뿌리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꽉 막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 못하는 상태와 같죠. 흔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생스럽게 석회 비료를 무겁게 져다 나르고 밭에 섞어주곤 합니다. 석회 비료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다 타고 남은 고운 나무재가 훌륭한 산성도 조절제 역할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확이 끝난 여름 밭이나 작물을
심기 전 빈 땅에 재를 골고루 뿌리고 흙과 섞어 뒤집어 줍니다. 재의 강력한 알칼리 성분이 산성화된 흙과 만나 중화 반응을 일으키며 흙을 가장 건강한 중성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렇게 재로 토양을 교정한 땅에 시금치나 배추를 심어보면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비실비실하게 자라던 채소들이 흙 속의 영양분을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며 잎이 두껍고 튼실하게 자라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척박한 땅을 비옥한 옥토로 바꾸는 농사의 기본기가 바로 이 한 줌의 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8번째 놀라운 사실은 식물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 활착과 튼튼한 생장에 관한 것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지열은 흙 속의 온도까지 끌어올려 식물의 뿌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해 잎이 마르고 결국 식물 전체가 죽게 됩니다. 이때 재가 뿌리를 살리는 마법의 묘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각종 미량 원소들은 사람으로 치면 종합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성분들이 뿌리의 끝부분을 자극하여 새롭고 건강한 잔뿌리들이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도록 돕습니다. 화분에 심어둔 몬스테라나 텃밭에 가지 묘종을 옮겨 심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화분 바닥 흙이나 구덩이 바닥에 흙과 섞은 재를 한 숟가락 정도 얇게 깔아주고 그 위에 식물을 심습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흙에 자리 잡는 적응 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시들시들 몸살을 앓던 식물이 며칠 만에 땅의 기운을 꽉 움켜쥐고 새 잎을 틔워내는 기적 같은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나가니 여름철 가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영양분이 뿌리에 직접적으로 다 타버리는 부작용 없이 서서히 그리고 은은하게 식물의 가장 밑바탕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지혜로운 활용법입니다. 9번째 비밀은 바로 불개미와 흙 속의 곤충들로부터 텃밭을 지키는 든든한 경비원 역할입니다. 여름이 되면 텃밭이나 화단 주변에 개미집이 생기고 새까만 개미들이 줄지어 작물 위를 기어다니는 것을 흔히 봅니다. 개미 자체는 식물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개미가 진딧물을 보호하고 옮기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개미와 진딧물의 공생관계를 끊지 않으면 진딧물 퇴치는 밑 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이 골치 아픈 개미를 내쫓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독한 살충제를 떠올리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개미들이 이동하는 길목이나 개미집 입구 주변에 고운 재를 두껍게 솔솔 뿌려보세요. 곤충들은 호흡기관이 배에 있거나 피부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건조한 재 가루가 개미의 몸에 묻으면 숨구멍을 막아버리고 피부의 수분을 말려버립니다. 개미 입장에서는 마치 사람이 미세먼지와 화산재가 날리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끔찍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며칠 뒤 관찰해보면 개미들이 재가 뿌려진 길을 피해 우회하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서식지를 옮겨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와 식물에는 무해하면서 곤충들에게만 강력한 물리적 장벽을 치는 이 방법은 베란다로 들어오는 개미를 막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가장 자연 친화적인 방범 시스템인 셈입니다. 10번째로 알아볼 활용법은 바로 식물의 상처를 치료하는 천연 연고로서의 기능입니다. 장마철 거센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텃밭에 식물들이 꺾이고 가지가 부러지는 참사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는 식물이 더 잘 자라도록 여름철에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해주기도 하죠. 이때 잘려나간 가지의 단면은 사람의 맨살에 상처가 난 것과 같습니다. 이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세균과 곰팡이들이 침투하여 나무 전체를 썩게 만듭니다. 농약사에서는 비싼 도포제나 상처 치료제를 팔지만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천연 소독제인 제가 있으니까요. 부러진 나뭇가지에 절단면이나 가지치기를 한 상처 부위에 물을 살짝 묻힌 뒤 고운 젤을 꾹꾹 눌러 발라줍니다. 마치 상처에 지혈제를 바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젤은 강력한 건조 능력이 있어서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을 멈추게 하고 표면을 빠르게 코팅해 줍니다. 게다가 제 자체가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완벽한 살균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부러져서 죽을 뻔했던 고추의 굵은 가지에 젤을 발라주면 상처 부위가 딱딱하게 아물면서 그 아래에서 다시 건강한 곁순이 뚫고 나오는 경이로운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자연의 약은 없을 것입니다. 11번째로 소개할 제의 숨겨진 힘은 바로 잡초 억제 능력입니다. 여름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뒤돌아서면 자라있는 잡초를 뽑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잡초를 잡으려고 제초제를 맹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텃밭에 독극물을 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때 젤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잡초의 기세를 한풀 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젤의 특성을 거꾸로 이용하는 아주 재미있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잡초 중 상당수는 척박하고 산성화된 토양에서 유독 기승을 부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쇠뜨기 같은 잡초들이 그렇죠. 우리가 작물을 심은 주변 밭이랑 사이에 젤을 두껍게 뿌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의 성질이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산성 흙을 좋아하는 특정 독한 잡초들은 이 환경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성장이 둔화되거나 씨앗이 제대로 발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두껍게 덮인 젤은 햇빛을 차단하는 멀칭 효과까지 주어 잡초가 싹을 틔우는 것 자체를 방해합니다. 고구마밭 고랑 사이에 잡초 매트를 까는 대신 잿가루를 넉넉하게 덮어두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달려야 했던 김매기 작업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잡초의 생태를 이해하고 자연의 물질로 방어막을 치는 아주 스마트한 농법입니다. 12번째 비밀은 텃밭의 과일과 채소를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달고 맛있게 만드는 천연 감미료 역할입니다. 여름 햇살을 듬뿍 받고 자라는 수박이나 참외 또는 토마토를 키울 때 크기만 크고 맛은 밍밍해서 실망하신 적 많으시죠? 당도를 높이려면 특별하고 비싼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당도의 핵심 비밀은 바로 칼륨과 마그네슘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나무제는 이 두 가지 성분의 보고입니다. 특히 수확을 약 한 달 정도 앞둔 시점, 열매가 한창 익어가는 시기에 식물 뿌리 주변에 젤을 가볍게 웃거름으로 주어보세요. 식물이 흡수한 칼륨은 잎에서 만들어진 당분을 열매 쪽으로 힘차게 밀어보내는 택배 기사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광합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더 많은 당분을 만들어내게 하죠. 수박 덩굴 주변에 젤을 솔솔 뿌려준 뒤 수확한 수박을 상상해 보십시오. 칼을 대자마자 쩍 갈라지며 붉은 과육이 드러나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압도적인 단맛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일반 비료를 준 것과 젤을 먹고 자란 열매의 당도 차이는 혀끝에서부터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화학적인 당도 증진제가 아니라 자연이 나무에 축적해둔 순수한 에너지를 열매로 옮겨 담는 가장 맛있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13번째로 살펴볼 장점은 흙의 물 빠짐과 수분 유지 능력을 동시에 개선하는 마법 같은 스펀지 효과입니다. 여름철 소나기가 무섭게 쏟아질 때 흙이 딱딱하게 뭉쳐 있으면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다가 식물의 얕은 뿌리를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반대로 비가 그치고 뜨거운 해가 내리쬐면 흙이 순식간에 말라 쩍쩍 갈라지며 사막처럼 변하죠.
흙의 구조가 나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흙을 푹신하게 만들려고 돈을 주고 상토를 사서 섞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굵은 숯가루가 섞인 재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와 작은 숯 조각들을 텃밭 흙에 섞어주면 아주 미세하고 수많은 구멍들이 흙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비가 올 때는 이 공간으로 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 뿌리가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가뭄이 지속될 때는 숯과제의 입자가 머금고 있던 수분을 조금씩 뿜어내어 식물이 목마르지 않게 지켜줍니다. 찰흙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화단 흙의 굵은 재를 섞어 뒤집어준 뒤 물을 줘보세요. 물이 표면에 고이지 않고 스르륵 흙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마음껏 숨을 쉬고 수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최고급 호텔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재는 단순한 비료를 넘어 흙 자체를 건강하게 성형수술해주는 위대한 재료입니다. 14번째 놀라운 쓰임새는 장마철 습기로 인해 베란다나 실내 화분에 생기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를 잡는 천연 탈취제로서의 역할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여름 장마철 환기가 안 될 때 화분 흙 표면에 허옇게 곰팡이가 피고 불쾌한 흙 냄새가 나는 것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시중에 파는 화학 탈취제를 식물 곁에 두 잔이 찜찜하고 그냥 두 잔이 머리가 아프죠. 이럴 때 예쁜 작은 그릇이나 종이컵에 마른 나무재를 가득 담아서 화분들 사이에 곳곳에 놓아두기만 해보세요. 공기청정기나 다름없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재의 표면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습기와 냄새 분자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무섭게 빨아들입니다. 며칠 내내 비가 와서 눅눅했던 베란다에 재를 담은 컵을 몇 개 둔 다음 날 아침,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뽀송뽀송하고 맑은 공기를 경험해 보십시오. 마치 숲속에 들어온 것처럼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재가 습기를 너무 많이 머금어 눅눅해졌다면 날씨가 좋은 날 햇볕에 바짝 말려주면 다시 새 것처럼 탈취 효과가 살아납니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천연제습 탈취제. 지금 바로 실생활에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번째는 전원주택이나 넓은 정원이 있으신 분들의 최대 로망인 푸른 잔디밭을 가꾸는 놀라운 비법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잔디밭이 듬성듬성 누렇게 타들어가거나 중간중간 이끼가 끼어서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빽빽하고 파란 잔디를 유지하려면 잔디 전용 화학 비료를 쏟아 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오래된 정원사들은 봄과 여름철에 정기적으로 잔디밭에 재를 흩뿌리는 작업을 잊지 않습니다. 잔디는 산성 토양을 싫어하고 중성 토양을 좋아하며 인과 칼륨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기 전날 잔디밭 위로 마치 옅은 눈이 내린 것처럼 고운 재를 넓게 뿌려주세요. 다음날 비가 내리면서 재의 영양분이 흙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누렇게 힘을 잃었던 잔디들이 생기를 되찾고 눈이 시리도록 선명한 초록빛 융단으로 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잔디 사이사이에 껴서 미관을 해치던 음침한 이끼들은 재의 알칼리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멸해 버립니다. 독한 제초제나 값비싼 잔디 영양제 없이도 이웃집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하고 건강한 잔디밭을 유지하는 비결, 바로 흔해 빠진 나무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16번째 비밀은 바로 가을 농사를 위해 갈무리해둔 귀중한 씨앗들을 여름철 습기와 벌레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씨앗 보관법입니다. 봄에 수확한 씨앗들을 잘 말려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고온 다습한 한여름을 지나고 나면 곰팡이가 피거나 바구미 같은 작은 벌레들이 생겨서 전부 버려야 했던 뼈아픈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씨앗은 냉장고에 보관해야만 안전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냉장고의 습기 때문에 오히려 씨앗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씨앗을 보관하던 지혜로운 방법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리병이나 밀폐 용기 바닥에 완전히 바짝 마른 고운 나무재를 한 겹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종이에 싼 씨앗을 넣고 다시 빈 공간을 재로 가득 채워 덮어버립니다. 재는 용기 내부에 미세한 습기까지 모조리 흡수하여 씨앗이 숨을 쉬면서도 곰팡이가 필 수 없는 완벽한 건조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또한 혹시라도 섞여 들어간 벌레의 알이나 유충들은 재의 강력한 살충 효과 때문에 절대 부화하거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와 눅눅한 장마를 무사히 견뎌내고 이듬해 봄밭에 뿌렸을 때 100%에 가까운 경이로운 발화율을 보여주는 튼튼한 씨앗들. 대를 이어 농사를 짓게 해주는 이 든든한 보험은 바로 잿가루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17번째 이야기는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천연 방어막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여름 내 폭염에 시달리던 식물들은 늦여름에 갑자기 밤 기온이 떨어지거나 찬비가 내리면 엄청난 온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여름에 갑자기 한파주의보를 맞은 것처럼 식물들이 감기에 걸리고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식물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으니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재를 거름으로 먹고 자란 식물들은 이미 내부에 튼튼한 방한복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재에 포함된 규산과 칼륨 성분은 식물의 잎이와 줄기 표면에 세포 조직을 아주 조밀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늦여름 서늘한 밤 공기를 맞은 고추밭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 밭의 고추들은 잎이 말리고 성장이 둔화되지만 흙에 재를 섞어준 밭의 고추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꼿꼿하게 서서 늦가을까지 붉은 열매를 끊임없이 매달아 줍니다. 세포벽이 단단해져서 차가운 기운이 식물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민감한 시기에 식물이 스스로 환경의 변화를 이겨내고 오래도록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든든한 천연 백신인 셈입니다. 18번째로 다룰 내용은 정원 가꾸기를 사랑하는 분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마법 같은 꽃 색깔 바꾸기 기술입니다. 여름의 꽃 하면 단연탐스럽게 피어나는 수국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국은 흙의 성질에 따라 꽃잎의 색깔이 카멜론처럼 변하는 아주 신비로운 식물입니다. 흔히 화원에서 사온 분홍색 수국을 마당에 심었는데 다음 해 칙칙한 푸른색으로 변해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땅이 산성이라서 그렇습니다. 분홍색 수국을 보려면 흙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시죠. 이때 제가 완벽한 마술 지팡이가 되어줍니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 수국 주변 흙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꾸준히 고운 나무 재를 뿌리고 물을 흠뻑 적셔주세요. 재의 강한 알칼리 성분이 흙을 중화시키고 수국 뿌리가 알루미늄 성분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놀랍게도 여름이 깊어갈 무렵 화단에 핀 수국을 보면 우울했던 푸른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화사하고 눈부신 핑크빛 꽃송이들이 팡팡 터져 나오는 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비싼 토양 계량제나 인공 색소를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제한줌으로 식물의 화학작용을 조절하여 가장 아름다운 여름 정원을 가꾸는 우아하고도 과학적인 원예의 비밀입니다. 19번째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흙 속의 침략자, 선충의 번식을 억제하는 탁월한 기능입니다. 여름철 상추나 오이를 키울 때 식물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시들어 죽어버려서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에 징그러운 혹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혹 선충이라는 미세한 해충의 소행입니다. 선충은 한 번 밭에 생기면 흙을 모조리 파내기 전에는
없애기 힘들다는 무서운 오해가 있습니다. 독한 농약으로 땅을 소독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자연은 항상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밭을 갈아엎을 때 고운 잿가루를 흙에 넉넉하게 섞어주면 선충의 기세를 크게 꺾을 수 있습니다. 잿물에서 우러나온 강한 알칼리성 성분과 미네랄은 흙 속의 미세 환경을 변화시켜 선충이 부화하고 살아남기 매우 고통스러운 조건으로 만듭니다. 반대로 흙을 살리는 유익한 미생물들의 활동은 더욱 왕성해져서 선충을 자연스럽게 억제하게 됩니다. 작년에 선충 피해를 크게 입어 농사를 망쳤던 토마토 밭의 봄부터 틈틈이 재를 섞어주고 여름을 맞이해보세요. 다시 심은 토마토들이 시드는 일 없이 튼튼하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열매를 맺는 감동적인 부활의 장면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죽은 땅도 다시 살려내는 재에 숨겨진 저력입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이 모든 기적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천연 비료는 많이 줄수록 무조건 식물에게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생각으로 화분이나 텃밭 흙이 하얗게 덮일 정도로 재를 쏟아붓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식물을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재는 생각보다 훨씬 농축된 알칼리성 덩어리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주면 흙의 산성도가 급격하게 변해서 식물의 뿌리가 쇼크를 받고 타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보약이 좋다고 하루에 수십 첩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과 완벽하게 같습니다. 항상 얇게 화장하듯이 흙 표면에 흩뿌리거나 물에 연하게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감자나 블루베리처럼 원래 산성 흙을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재를 주면 독이 되니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기 굽고 남은 기름 묻은 수치나 화학물질이 묻은 가구를 태운 재, 그리고 연탄재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순수한 나무나 식물을 태운 깨끗한 재만이 자연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이 귀중한 선물의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욕심부리지 않고 조화롭게 사용할 때 여러분의 여름 텃밭은 그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풍요로운 수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낱 쓰레기로 치부되던 한 줌의 재가 우리 식물들을 위해 얼마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을 해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장매 지친 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독한 진딧물과 달팽이를 막아내는 천연 방패막 역할, 그리고 죽어가는 땅을 비옥하게 살려내는 토양 개량의 효과까지. 제가 품고 있는 이 위대한 비밀들은 화학물질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이자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가장 흔하고 버려지는 것이 사실은 자연에서 가장 완벽하고 귀중한 만병통치약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올여름부터는 캠핑이나 화목난로에서 나온 귀한 나무재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텃밭과 화분에 양보해 보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연에서 온 것을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식물들을 건강하게 살리고 풍성한 기쁨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식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유익한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천연 비료 사용법이나 병해충 퇴치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